네, 여기 몇 대 몇 시간입니다. 조금 전에 이지은 기자랑 펜실베이니아에 대해서 열심히 좀 따져봤는데요. 실제 여론조사 결과는 또 어떻게 나오고 있는지 또 이 기자랑 요 몇 대 몇 코너에서 요 기자랑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전국 판세부터 심수미 기자와 함께 보고 가겠습니다. 어디는 트럼프가 더 높게 나오고 또 어디는 해리스가 우세하다고 하고 해서 매일 새벽에 쭉 나오는 걸 보면 뭐 도대체 어떻다는 얘기야 알 수가 없더라고요. 좀 이렇게 헷갈릴 때는 늘 이제 빅데이터를 좀 중점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국 여론조사 평균부터 가져왔는데요. 네네. 보시면 지금 오늘자로 2.7%포인트 간격을 보실 수가 있고요. 약간의 부침은 있지만 평균적으로 3%포인트 안팎으로 해리스가 박빙 우세 양상 지속하고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음. 가장 최근에 나오는 것 중에 이제 미국 CBS가 전국 3천여 명 상대로 조사한 결과도 비슷한데요. 네. 52대 48로 이게 뭐 오차 범위 이내이긴 하지만 어쨌든 해리스가 박빙 우위 양상인 점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제가 본 그 트럼프가 그 전국 지지율이 좀 앞서고 있다. 이거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거죠? 이게 전국이 아니라 아마 격전지 여론조사였을 아, 건데요. 예, 예. 더힐과 에머슨대 조사 결과였습니다. 이제 7개 경합주 중에 4곳이 음. 트럼프가 우위였어요. 그러니까 애리조나, 조지아,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이렇게 됐고 네바다 같은 경우는 동률이었고 해리스는 2곳에서만 우위를 보였습니다. 그런데 격전지 조사는 사실 제가 지난주에 펜실베이니아에서 해리스가 오차 범위 밖에서 우위였다. 약간 이렇게 전해드렸기도 했고 아, 그러니까 네네. 정말 조사 기관마다 정말 이 격전지 조사는 결과가 많이 맞아요. 달라요. 네. CBS 같은 경우도 격전지 조사는 해리스가 51대 49로 여기도 무조건 엄청 박빙이지만 어쨌든 해리스가 우위를 보였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격전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부 그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니 왜 계속 말을 바꿔 막 몰랐다고 하더니 편파지겠냐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그때그때 나오는 수치들을 이제 정확하게 전달을 드리고 아마 이것 앞으로도 계속 왜 바꾸지 이렇게 하실 찌락찌락 하고 거예요. 그만큼 왜 박빙이란 얘기죠. 음. 네. 그래서 사실은 왜 이렇게 격전지가 박빙인데 사실 격전지를 정말 열심히 살펴봐야 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랑 너무 다르니까 그 격전지가 사실 엄청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 50개 주에서 이제 이긴 쪽을 어쨌든 선거인단 수로 구성을 하는데 지금 선거인단은 그러면 얘네 얼마나 각 캠프에서 확보한 것인지 좀 수치가 나와 있나요? 이게 전국 이제 선거인단 538명 가운데 먼저 이제 270명을 먹는 쪽이 이기는 선거 제도인데요. 네네. 지금 보시는 화면이 그러니까 워낙에 민주당세, 공화당세가 이제 확고한 이제 주들은 어느 정도 네네. 이제 확정이 됐기 때문에 대부분 좀 정리가 된 상태입니다. 지금 272윈이라는 선거 분석 사이트에서 가져온 화면인데 네. 경합주를 제외하고 이제 해리스가 226명, 이제 트럼프가 219명, 요 정도가 거의 이제 확정적이고 나머지 93명 여기 보이시는 지금 황토색 아까 네. 우리 김혜미 기자가 처음에 초반에는 잘 얘기를 해주셨던 그 경합주 7곳 세 93명이 이 93명을 누가 먹느냐, 누가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번 선거의 판세가 이제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어쨌든 확실하게 잡은 건 해리스가 더 많은데 그 그쵸. 나머지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금세 이제 뒤바뀔 수 그렇죠, 있는 그렇죠. 거라는 거죠? 대표적으로 최근에 이제 워싱턴 포스트가 양 네. 후보가 이기거나 비기거나 뭐 질 수 있는 다양한 시나리오들을 좀 정리를 해왔길래 단적으로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제 만약에 7개 주 중에 네. 6개를 트럼프가 다 먹는다면, 네. 그러니까 이게 왜냐하면 워낙에 지금 각 주가 다 박빙이지만 만약에 1%포인트로라도 이제 트럼프가 이긴다면 그 주의 선거인단을 다 먹는 그 그렇죠. 승자 독식 체제잖아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어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이런 주 같은 경우는 전국 평균보다 대학 학위가 없는 백인 유권자가 더 많은 주들입니다. 그러니까 또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이 트럼프가 이런 저학력 백인 유권자들한테 인기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주들 같은 경우는 힐러리 클린턴도 2016년도에 여론조사에서는 5% 높게 나왔지만 실제로는 사실은 트럼프한테 졌던.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는 그런 주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저희가 여론조사를 열심히 전해드리면 또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네. 현실적으로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그러면 이제 트럼프가 이길 경우는 그런 시나리오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해리스가 이기는 건 어떤 시나리오가 좀 있을 수 있을까요? 이런 또 단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요 미시간, 위스콘신, 펜실베니아 3개 주만 먹더라도 제대로 해리스가 먹더라도 270명을 확보해서 이길 수가 있는 또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격전지 여론조사 평균을 따져보면 요 3개 주가 해리스가 좀 우위에 나오기도 하고요. 네네.
아까도 언급하셨지만 이 주가 이제 노동자가 많고 노조가 좀 센 지역이어서 또 민주당이 좀 유리한 측면도 있을 수 있고 흑인 유권자들 비율도 또 많아서 또 민주당이 유리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하나로 지금으로서는 좀 가늠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어서 워싱턴 포스트는 이 여러 가지 상황 그러니까 해리스가 각각 이기는 뭐 트럼프가 이기는 상황 말고도 심지어는 269 대 269 이렇게 완전 동률로 끝날 가능성에 대해서도 심지어는 언급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사실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그러니까 그만큼 그 어느 언론사도 감히 어떤 승패를 좀 언급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지금 네. 초접전 상태라는 점을 좀 알 수가 아니, 있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도 이렇게 살짝 걸쳐놓는 거 그렇죠, 그렇죠. 아닙니까? 보험을 저희도 두면 되죠. 저희도 이렇게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도 다음에 한번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막 사전투표도 시작이 돼서 아직 40여일 남았는데도 뭔가 좀 막 이렇게 긴장되는 그런 분위기예요. 그래서 그 앞으로 만약에 이런 지금의 초박빙 접전 상태를 좀 그 간극을 좀 벌릴 수 있는 어떤 이벤트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본다면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제일 이제 사람들의 체감으로 와닿는 건 지금 경제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사실 우리 국내의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제 예. 지난주에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비컷, 그러니까 금리 인하를 단행을 네, 했는데 그렇죠. 시장에서는 이제 어느 정도 경기 침체 우려를 조금 이렇게 음. 안정시키는 그런 효과를 좀 거두고 있긴 합니다. 이게 여론조사에서도 살짝 이런 분위기를 좀 볼 수가 있었던 게 지난달 여론조사에 비해서 현재 경제 상태가 좀 좋다라고 평가하는 사람이 좀 늘어났어요. 뭐 그렇군요.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오히려 좀 줄어들었고, 근데 물론 뭐 39대 59로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긴 하지만 어쨌든 이런 긍정평가가 증가하는 흐름, 추세 요거는 이 박빙 판세에 상당한 영향력을 좀 줄 수밖에 없다고 보이는 게 네. 이제 경제를 대선의 최우선 쟁점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또 경제를 꼽은 그런 유권자들 중에는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근데 이게 좀 유의미한 게 그나마 지난달에 비하면 해리스한테 경제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네. 43대 56에서 한 달 사이에 이제 47대 53으로 좀 그 좋군요. 간극이 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바이든 정부가 이 경제 상황을 어떻게 운용하느냐 또 이 앞으로 남은 40여일간 경제에 대해서 좀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약간은 이 해리스 박빙 우세 현상이 어느 정도는 안정적으로 지속될 수도 있겠다. 네. 뭐 요렇게 좀 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이게 참 매 회차를 거듭할수록 여기에 결론을 내는 것이 괜찮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네. 그래서 오늘 여기에 결론은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승리까지 남은 93명 경제에 달렸다. 네, 경제에 달렸다. 이렇게 결론을 냈는데요. 그래서 그런가요? 또 이렇게 굳이 껴맞춰 보자면 해리스가 지금 대선 40여일 앞두고 계속 정책을 좀 발표를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최근에 23일이니까 현지 시간 23일이니까요. 이제 어제가 되나요? 그 중소제조업체 자금 지원 방안 이런 것들을 발표했어요. 아무래도 지금 현재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여지를 또 할 수 있는 여지들이 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이 몇 대 몇, 네, 다음 주에도 아주 알찬 몇 대 몇을 부탁을 드리면서 네, 심수미 기자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